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5세 남성인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강고인이 이재석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짧은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학벌은 소수점 뒷자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덕분에 사주 공부 잘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전 부동산을 풀이로 10년 넘게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큰 돈을 벌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늘 경제적인 것에 목마른 편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을 같이 할 파트너가 생겼는데요. 상대 남자분도 젊었을 때 사업 크게 한번 실패하고 어느 정도 재기하긴 했지만 아직 좀 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조심스레 같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여유롭게 지내다가 대학을 진학하고는 운동권에 뛰어들어 의도치 않게 학교 자퇴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 외국에 몇 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와서 늦게 군대를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여 몇 년간 돈을 크게 벌었는데 IMF 때 믿었던 직원들에게 배신 아닌 배신으로 사업이 망하여 빈손으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증여도 받아서 그 돈으로 땅에 투자해서 제법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부동산 사업을 내년 봄 전에 시작을 하시려고 합니다. 직접 땅을 투자로 사기도 하고 중개도 하시는데 젊어서 한번 실패를 해서 많이 조심스러운가 봅니다. 이제부터는 실패 없이 잘 갈 수 있을지, 노후는 어떨지 쉽고 정확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오늘 주인공은 이 남자분이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이 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면서 열심히는 했는데 큰 돈을 번 적은 없고요. 지금 이 남자분을 만나서 내년에 그 동업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개글을 보면 이분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상당히 의지도 강하고 뛰어난 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망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운데 어렵게 성공해갖고 망했다가 또 다시 재기를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동업을 해야 되는데 동업이라는 게 우선 그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궁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궁합도 한번 잘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55세고요. 그 20대에는 운동권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이제 부도를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기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계면형 김이월 신사일 계사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오행 간에 충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비교적 수준이 높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주가 수준이 높은 사주냐 안 높은 사주냐 이런 걸 볼 때에는 우선 오행이 균형되게 있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오행 간에 충국이나 삼형살이 없어야 돼요. 이 사주는 충국도 없고 삼형살도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20대 정사대운에 이제 이때 대학교 다니다가 그 자퇴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운동권 때문에. 그 잘 아시겠지만 지금
55세 되신 분들, 이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상당히 전투적으로 그 데모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 경찰들은 이제 체류탄 쏘고 학생들은 이제 쇠파이프 잡고 그러면서 완전히 전쟁이었죠, 전쟁. 그래서 그 대학교 앞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서로 막 지금처럼 이렇게 강화문에서 피켓 들고 양반처럼 그렇게 데모하는 게 아니라 뭐 돌멩이 던지고 하얀병 던지고 그 보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대에 이제 화기운이 넘치잖아요. 지금 화기운도 사화가 두 개가 있는데 20대에 화기운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펄펄 끓는 그 기운을 참지 못하고 그 운동권에 가입해서 데모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단한 게 그 자퇴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망했다가 IMF 때 망했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가 갑인대운입니다. 목기운이죠. 그러니까 금금목으로 재성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40대하고 50대에 재성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40대, 50대 이럴 때 그 부침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재물적인 변동이 큰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꼭 돈을 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대운이나 일련운에서 재성운이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내 눈에 돈이 보이거나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니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든가 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잘 잡아서 선택을 잘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꼭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은 이제 내년이 무술년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그 사술 원진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훈년에는 사해충으로 지지가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수기운이 대단히 많죠. 그리고 천간이 전부 임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임신일주에서 이 신금이 배우자궁인데 양쪽에서 인신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정확히 깨지고 있고 이 사주는 수기운이 5개나 되니까 비경업제가 대단히 강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업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분이 신청하신 분이 이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갖고 있는 이 남자분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의 사주는 비경겁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기에는 적합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분 사주를 이제 자세히 분석하기보다는 자 동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동업이라는 것도 이 남녀 간에 뭐 무슨 결혼공합 같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오행이 다 갖춰진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분은 수기운만 잔뜩 있고 화기운이 없죠. 화기운도 없고 토기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분이 화기운도 2개나 되고 토기운도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니까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죠. 그렇죠? 이 남자분이 여자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궁합을 하는 데 있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죠? 지금 이분은 지지에 임목하고 신금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신사일주예요. 지지에 사화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합이 되면서 뭐가 되죠?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서로 서로 그 궁합을 맞춰볼 때 두 분이 합치면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삼형살이 형성이 될 때.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삼합이 되면서 삼합이 돼요. 삼합이 되면서
생성된 오행이 양쪽에 다 용신일 때, 그때는 그 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삼형살이 형성이 될 때에는 최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분이 내년에 원진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진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분야에서만 봤을 때에는 그다지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6, 57세 이렇게 연달아서 사술원진, 사해충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물론 그 서로 좀 통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두 분의 궁합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같이 동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공개 강좌이기 때문에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년에 이 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월운이거든요. 그러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5월달 사화가 들어와서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5월달 이때를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되고, 4월달도 별로죠. 4월달도 병임충이 되면서 병진월인데 신자진으로 또 기신인 수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4월달, 5월달이 별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궁합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운의 흐름은 이렇다는 것이고요. 두 분이 잘 협조를 해서 그 궁합이 맞지 않다는 거, 사주가 궁합이 안 맞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녀 간의 사업 궁합을 분석해 봤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두 분의 궁합이 어떤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 지금 두 분이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궁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 사주로만 100%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을 알았으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이 궁합이 이렇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잘 주의를 해갖고 노력을 하시면 그 결과는 항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사주와 똑같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일 뿐이지 이것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